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노루가 남긴 지남철 1장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한 두 노인. 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간다 싶은 산골짜기, 그 중에서도 제일 외진 데에 기와 한 장 없는 작은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늙은 노인 두 분이 살고 있었지요. 한 분은 할아범, 또 한 분은 할매였는데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 집에 가보면 가마솥은 녹이 슬어 있고 찬장에는 된장독 하나도 없었어요. 뒷간에는 파리만 윙윙대고 마당엔 닭 한 마리 구경도 힘들었지요. 할멈아, 오늘은 뭐 좀 끼니가 될 만한 거 있나? 물 말고는 없다, 할아범. 물에 소금 한 툴 타서 국이라 부르면 될란가? 할아범은 헛기침을 하고는 지게를 들쳐맸어요. 두 노인은 늘 그랬듯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키 작은 참나무 가지며 마른 솔 가지며 긁어 모아 묶고 또 묶어 지게에 얹었지요. 오늘은 이거 팔면 쌀 2대 살 수 있을라나? 2대는커녕 보리도 간당간당 할 텐데. 장터에 나가봐야 나무값은 푼돈이었고 그걸로는 겨우 풀죽 한 사발, 그것도 둘이 나눠 먹을 만큼이었어요. 그래도 두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남 탓 한마디 없이 웃으며 살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스르르 넘어갈 무렵 두 노인은 산길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마루에 나란히 누웠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렸더니 온몸이 쑤셨지요. 에그머니, 이놈의 허리야. 내 허리가 아닌 것 같아. 할아범, 아까 낮에 소나무 밭에서 고라니 발자국 본 거 기억나? 무슨 짐승이 산 아래로 내려온 게 분명 허다니께. 그때였어요. 깍, 깍, 깍. 갑자기 마당이 느티나무에서 까치가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듯한 불길한 듯도 복스러운 듯도 한 소리였지요. 할멈, 저 까치 소리 들었지? 까치가 저렇게 울면 손님이 오려는 징조라던데 우리가 받을 손님이 있긴 하던가요? 두 노인은 고개를 내밀고 마당을 내다봤어요. 그러나 마당엔 인기척 하나 없고 산바람만 솔솔 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 사르르 나타났어요.
응? 저거 노루 아니냐? 어머, 맞네. 노루다. 그런데 도망을 안 가고 우리를 보고 있네. 노루 한 마리가 조심조심 풀숲에서 나와 두 노인을 향해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마치 따라오세요 하고 손짓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그러더니 노루는 몸을 돌려 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또 고개를 까딱하고 하라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도 그래. 뭔가 우리 따라 오라는 것 같아. 두 노인은 조심조심 노루를 따라 숲길로 들어섰어요. 고삿길을 지나고 잡목숲을 헤치고 바위가 많은 계곡 너머로 한참을 걸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길 닿는 대로 따라갔어요. 할멈,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쉿, 저기 봐요. 노루가 멈춰 섰어요. 노루는 큰 바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앞엔 풀이 무성했고 나무 뿌리가 엉켜 있었지요. 노루는 앞발로 흙을 툭툭 치고 입으로 땅을 파는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두 노인을 돌아보며 가만히 앉았어요. 이 자리를 파보란 소린가? 그런가 봐요. 한번 파봅시다. 두 노인은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에 흙이 끼고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파니 드디어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어머, 뭐가 있어요? 이거 자루네? 자루가 묻혀 있었어. 조심조심 자루를 꺼내 펼쳐보니 안에는 반짝이는 쇳덩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바늘처럼 생긴 것이 둥글게 놓여 있었고 살짝 흔들면 빙글빙글 도는 게 신기했지요. 이거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쇠붙이래요. 지남철이라고 했지요. 지남철이라. 근데 노루는 왜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이 노루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숲 너머로 사라졌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도 없이. 하라범, 노루가 사라졌어요. 그려, 이게 무슨 일일꼬? 두 노인은 자루와 지남철을 들고 조심조심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돌아오는 길에도 말 한마디 없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두 노인은 마루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불벌레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 이 물건은 하늘의 뜻으로 내려진 것이니 남에게 넘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거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 밤 노루는 신선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였는지도 몰라요. 2장 노루가 가르쳐준 신비한 자리. 두 노인은 자루 속에서 나온 낯선 쇠붙이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물건은 둥그런 판 위에 바늘 같은 것이 얹혀 있었는데 손으로 살짝 돌려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신비한 물건이었지요. 하라범, 이거 아무래도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려, 그냥 쇠덩이 같진 않아. 꼭 뭔가를 가리키는 듯 하잖아. 지남철을 앞에 두고 할매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했지요. 옛날 자기가 어릴 적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지남철은 남쪽을 가리키는 쇠붙이다.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할매는 눈을 번쩍 떴어요. 하라범, 이게 지남철이에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물건이라고요. 하라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노루가 이걸 우리한테 준 걸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노인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비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자루와 지남철을 머리맡에 두고 누웠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왔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희끄무레한 안개가 방 안 가득 퍼지더니 어디선가 하얀 수염을 잘랑이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구름을 타고 오듯 가볍게 들어온 그 노인은 말하지 않아도 신선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 지남철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건이니라. 신선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두 노인의 가슴속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 물건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복도 주고 화도 부르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욕심 많고 교만한 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할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말고 오직 너희 두 사람만 알고 있으라.
이 물건은 너희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울이니라. 그 말을 남긴 채 신선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노인은 동시에 눈을 떴어요. 하라범, 꿈이 아니었죠? 진짜 신선이 왔었어요. 그려, 나는 분명히 들었어. 이건 우리가 남몰래 간직해야 한단 말. 지남철은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노루가 전한 뜻과 신선이 알려준 마음이 이 안에 담긴 듯 했지요. 그날부터 두 노인은 지남철을 장독대 아래 조심스레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장독 옆에 고양이 똥 있음이라 써붙여 사람들의 관심을 피했지요. 그러고는 예전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지게가 왜 이리 가볍던지 타고 내려오면 옷이 하나도 안 더럽고 손에 물집도 잡히지 않았어요. 장에 나갔더니 나무 한 짐에 쌀 한 가마니를 준다는 거예요. 에구머니,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에, 내가 평생 이 값에 나무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밤 장독을 열어보니 쌀이 자루째에 가득 있었어요. 장독 속에서 아무도 넣지 않았는데 할아범과 할매는 눈만 껌뻑껌뻑 했지요. 할아범, 이거 혹시 지남철 때문 아닐까요? 그려, 이거 아무래도 그놈이 뭔가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두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이 기이한 일들을 남몰래 간직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날들이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3장 지남철이 부른 기적 같은 나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범이 늘 가던 장터에 나무짐을 내다 팔려고 나서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장돌뱅이들이 몰려들어 이거 놔주세요. 제가 살게요. 하고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어이쿠, 나무 한 짐에 쌀 반 가마니라니.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에이, 요새 나무 귀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쳐드릴게요. 팔면 팔수록 더 벌고 장에서 돌아올 땐 꼭 장바구니가 무겁게 찼지요. 처음엔 두 노인은 그저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범,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나무 한 짐 팔고 왔더니 장독 속에 쌀이 2대나 더 있었어요. 맞아.
오늘은 심지어 장에 안 나갔는데도 쌀자루가 하나 늘어났어.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할매가 장독옆을 쓸다가 바닥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주워보니 동전도 아니고 은전도 아니고 반짝반짝 황금이었어요. 아이고야, 이거 금덩이 아니에요. 내 평생 이런 걸 어디서 봐요. 그날부터였어요. 장독 옆, 마당 돌틈, 부뚜막 밑, 심지어 집신 속에서도 자잘한 금덩이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마치 땅에서 복이 솟는 것 같았어요. 할아범은 지남철을 꺼내어 조심조심 바라보았어요. 바늘은 여느 때처럼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뭔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할멈, 이놈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복덩이야, 복덩이. 두 노인은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욕심을 내거나 들켜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멈출까 무서웠지요. 하지만 놀란 건 노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들 집에 요새 뭔가 있대. 맨날 보리죽만 먹던 분들이 쌀밥에 무말랭이 무침까지 해드신다더라. 옷도 깨끗해졌고 새 집신에 수세미 빗자루까지 들었더라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수지 맞았대 하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산속에서 보물 캐왔다더라 하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두 노인은 꿋꿋했어요. 자랑도 하지 않고 감추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아침엔 나무하러 가고 저녁엔 장독 옆에 앉아 쌀을 덜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두 노인은 마음을 먹었어요. 할아범, 우리 이렇게 얻은 복 혼자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만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냐. 저 아래 사는 홀몸 영감도 매일 고구마죽만 드신다던데. 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옆집 아이에게는 새 고무신을, 뒷뜰 할머니께는 두부 한 모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지요. 쌀값이 내려서 좀 남았소이다. 장에 갔다가 헐값에 얻었지요. 드셔보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원래도 인심 좋던 노인들이었지만 요즘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거든요. 그 덕분에 마을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로 돕는 손길이 늘고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지요. 하지만 이처럼 좋은 일이 오래 가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소문을 시샘한 한 이웃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긴 복의 시작이자 시험의 날이 될 줄은 두 노인도 몰랐어요. 4장 이웃의 욕심 빌려준 지남철. 마을 어귀 굽은 소나무 옆에 사는 복순 할멈은 소문 듣기에 귀신이었어요.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어디 갔는지, 누가 누구랑 말했는지까지 줄줄 꿰고 있었지요. 그 복순 할멈이 요 며칠 사이 한 가지에 푹 빠졌어요. 바로 산골짜기 노부부 집의 이상한 변화였지요. 아니, 쟤들 봐. 어제도 쌀 한 가마니 들고 왔고, 그제는 부뚜막에 새 솥이 생겼고, 오늘장에 가는 집신 바닥이 금실로 박혀있더만. 복순 할멈은 괜히 뒷골이 땡겼어요. 내가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왜 저 사람들은 살림이 나아지는 거야? 응? 분명히 뭔 수작이 있어. 그날 저녁 복순 할멈은 커다란 고깔을 눌러쓰고 노부부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조기 2마리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지요. 아이구야,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 착한 노부부 아니신가? 할매는 반갑게 맞았고 할아범은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지요. 막걸리 잔이 돌고 조기를 안주 삼아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질 즈음 복순 할멈은 슬쩍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집안이 아주 복덩이처럼 변했어요. 그게 말입니다. 혹시 뭔가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노인은 쿡쿡 웃기만 했어요. 아이, 무슨 비밀이요. 그냥 하늘이 복을 준 게지요. 하지만 복순 할멈은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두고 다시 찾아오고 때론 물을 떠다 주고 때론 고구마를 쪄다 주며 살살 구슬렸지요. 할매야, 나도 살림이 어렵다. 나도 좀 살자. 그 지남철이라는 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하루만. 처음엔 단호히 거절하던 두 노인이었지만 몇 날 며칠 정성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무엇보다 할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아범, 우리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빌려주고 다시 받자고요. 결국 지남철은 작고 헝겊으로 싼 보퉁이에 담겨 복순 할멈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복순 할멈은 기가 막혀 코가 막혔어요. 이걸 그냥 둬서 뭐해. 어디 한번 써보자. 복순 할멈은 지남철을 들고 장독대 및 부엌 손 및 마당 돌틈에 묻었다 꺼냈다.
손에 쥐었다 올렸다 하며 뭔가 얻어낼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남철 바늘이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쌀도 안 나오고 금도 안 생기고 바람 한 점도 안 부는 것이었지요. 뭐야 이게, 나한텐 왜 안 되는 거야? 복순 할멈은 짜증을 내며 지남철을 큰 소리로 내동댕이 쳤어요. 에이, 쇠붙이 주제, 왜 나한텐 안 되냐고? 그날 밤 지남철은 조용히 빛을 잃었어요. 바늘은 멈췄고 금빛은 사라졌고 기운은 바닥까지 꺼져버렸지요. 다음날 두 노인은 할멈의 집을 찾았어요. 저기 그 물건 돌려주시겠소? 복순 할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는지 강아지가 물어갔는지. 할아범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할매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잃어버린 건 그럴 수도 있지요. 두 노인은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집안의 쌀자루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장독에서 나던 금빛도 사라졌고 돌틈에 숨어있던 은화도 자취를 감췄지요.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고 집시는 다시 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노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멈, 우리가 얻은 복은 그만큼이면 충분했지요. 우리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졌으니 된 거지요. 맞아요, 할아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해요. 두 노인은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전히 마음만은 풍족한 집이었지요. 5장 다시 돌아온 노루의 자비. 지남철이 사라진 뒤 두 노인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당의 금빛은 사라졌고 장독의 쌀도 이젠 매일매일 조금씩 덜어 먹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두 노인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잃지 않았고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할아범, 우린 다시 나무 해다 팔면 되지요. 그래, 예전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괜찮네. 그 말처럼 두 노인은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돌아와선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사발을 나눠 먹었어요. 밤이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지요.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욕심내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야. 복이야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사람 마음은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두 노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이상한 소문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집을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두 노인은 여느 때처럼 마루에 나와 마른 가지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까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깍, 깍, 깍. 처음 노루가 왔던 그날처럼 느티나무 위에서 까치가 요란하게 울었지요. 할아범은 고개를 들고 할매는 조용히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혹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 가장자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어요. 바로 그 노루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커 보였고 눈빛은 더 깊었고 발걸음은 더 단단했지요. 노루는 조용히 두 노인을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그 모습에 할매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아범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도 무슨 뜻이 있으신 거겠지요? 노루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예전처럼 산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두 노인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노루를 따라갔지요. 노루는 말없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한참을 걸었어요. 그 길은 처음 지남철을 받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요. 바위도 없고 나무도 덤불도 없는 평평한 빈터 한가운데서 노루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톡톡 치고 바람을 향해 코를 훌쩍였어요. 그 순간 바람결에 희미한 연기처럼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전 꿈속에서 만났던 신선이었지요. 신선은 말없이 두 노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복을 얻었을 때 자랑하지 않았고 복을 잃었을 때 원망하지 않았지. 그것이 진짜 사람의 품이지. 지남철은 사라졌지만 너희의 마음속 바늘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구나. 그 말이 끝나자 땅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지남철이 아니었어요. 노란 황금잎이 가득 담긴 광주리였고 하얀 쌀이 넘쳐나는 항아리였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약초와
깨끗한 샘물이었지요. 신선은 말했어요. 이 복은 너희의 마음이 기운 것이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노루는 마지막으로 두 노인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걸어가 사라졌어요.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로 두 노인의 집엔 다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남철이 있지 않아도 마당에서 복이 솟았고 장독에서 쌀이 나왔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두 노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샘솟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노인을 산신령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 불렀어요. 누구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집을 찾아가 조용히 조언을 들었고 노인들은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두 노인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잠이 들듯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집은 오래도록 복의 집으로 불리며 마을에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까치가 깍깍 울고 노루가 숲속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하지요. 착한 이에게는 언젠가 복이 찾아온다네. 노루가 남긴 지남철 1장.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한 두 노인. 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간다 싶은 산골짜기. 그 중에서도 제일 외진 데에 기와 한 장 없는 작은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늙은 노인 두 분이 살고 있었지요. 한 분은 할아범, 또 한 분은 할매였는데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부부였어요. 그 집에 가보면 가마솥은 녹이 슬어 있고 찬장에는 된장독 하나도 없었어요. 뒷간에는 파리만 윙윙대고 마당엔 닭 한 마리 구경도 힘들었지요. 할멈아, 오늘은 뭐 좀 끼니가 될 만한 거 있나? 물 말고는 없다. 할아범, 물에 소금 한 툴 타서 국이라 부르면 될란가? 할아범은 헛기침을 하고는 지게를 들쳐맸어요. 두 노인은 늘 그랬듯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키 작은 참나무 가지며 마른 솔 가지며 긁어 모아 묶고 또 묶어 지게에 얹었지요. 오늘은 이거 팔면 쌀 2대 살 수 있을라나? 2대는커녕 보리도 간당간당 할 텐데.
장터에 나가봐야 나무값은 푼돈이었고 그걸로는 겨우 풀쭉 한 사발, 그것도 둘이 나눠 먹을 만큼이었어요. 그래도 두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남 탓 한마디 없이 웃으며 살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스르르 넘어갈 무렵 두 노인은 산길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마루에 나란히 누웠어요. 하루 종일 땀 흘렸더니 온몸이 쑤셨지요. 에그머니, 이놈의 허리야. 내 허리가 아닌 것 같아. 할아범, 아까 낮에 소나무 밭에서 고라니 발자국 본 거 기억나? 무슨 짐승이 산 아래로 내려온 게 분명하다니께. 그때였어요. 깍, 깍, 깍. 갑자기 마당이 느티나무에서 까치가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듯한 불길한 듯도 복스러운 듯도 한 소리였지요. 할멈, 저 까치 소리 들었지? 까치가 저렇게 울면 손님이 오려는 징조라던데 우리가 받을 손님이 있긴 하던가요? 두 노인은 고개를 내밀고 마당을 내다봤어요. 그러나 마당엔 인기척 하나 없고 산바람만 솔솔 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서 무언가 사르르 나타났어요. 저거 노루 아니냐? 어머, 맞네. 노루다. 그런데 도망을 안 가고 우리를 보고 있네. 노루 한 마리가 조심조심 풀숲에서 나와 두 노인을 향해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마치 따라오세요 하고 손짓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그러더니 노루는 몸을 돌려 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또 고개를 까딱하고 할아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나도 그래. 뭔가 우리 따라 오라는 것 같아. 두 노인은 조심조심 노루를 따라 숲길로 들어섰어요. 고삿길을 지나고 잡목숲을 헤치고 바위가 많은 계곡 너머로 한참을 걸었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길 닿는 대로 따라갔어요. 할멈,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쉿, 저기 봐요. 노루가 멈춰 섰어요. 노루는 큰 바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앞엔 풀이 무성했고 나무 뿌리가 엉켜 있었지요. 노루는 앞발로 흙을 툭툭 치고 입으로 땅을 파는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두 노인을 돌아보며 가만히 앉았어요. 이 자리를
바보란 소린가? 그런가 봐요. 한번 봐봅시다. 두 노인은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에 흙이 끼고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파니 드디어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어머, 뭐가 있어요? 이거 자루네? 자루가 묻혀 있었어. 조심조심 자루를 꺼내 펼쳐보니 안에는 반짝이는 쇳덩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바늘처럼 생긴 것이 둥글게 놓여 있었고 살짝 흔들면 빙글빙글 도는 게 신기했지요. 이거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쇠붙이래요. 지남철이라고 했지요. 지남철이라. 근데 노루는 왜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이 노루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숲 너머로 사라졌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도 없이. 하라범, 노루가 사라졌어요. 그려, 이게 무슨 일일꼬? 두 노인은 자루와 지남철을 들고 조심조심 다시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돌아오는 길에도 말 한마디 없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두 노인은 마루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불벌레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 이 물건은 하늘의 뜻으로 내려진 것이니 남에게 넘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거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 밤 노루는 신선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였는지도 몰라요. 2장 노루가 가르쳐준 신비한 자리. 두 노인은 자루 속에서 나온 낯선 쇠붙이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물건은 둥그런 판 위에 바늘 같은 것이 얹혀 있었는데 손으로 살짝 돌려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신비한 물건이었지요. 하라범, 이거 아무래도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려, 그냥 쇠덩이 같진 않아. 꼭 뭔가를 가리키는 듯 하잖아. 지남철을 앞에 두고 할매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했지요. 옛날 자기가 어릴 적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지남철은 남쪽을 가리키는 쇠붙이다. 길을 잃었을 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지. 할매는 눈을 번쩍 떴어요. 하라범, 이게 지남철이에요.
방향을 가르쳐주는 물건이라고요. 하라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노루가 이걸 우리한테 준 걸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으려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노인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비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두 노인은 자루와 지남철을 머리맡에 두고 누웠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왔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희끄무레한 안개가 방 안 가득 퍼지더니 어디선가 하얀 수염을 잘랑이는 노인이 나타났어요. 구름을 타고 오듯 가볍게 들어온 그 노인은 말하지 않아도 신선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 지남철은 하늘에서 내려온 물건이니라. 신선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두 노인의 가슴속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 물건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복도 주고 화도 부르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욕심 많고 교만한 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할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에게도 넘기지 말고 오직 너희 두 사람만 알고 있으라. 이 물건은 너희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울이니라. 그 말을 남긴 채 신선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노인은 동시에 눈을 떴어요. 하라범, 꿈이 아니었죠? 진짜 신선이 왔었어요. 그려, 나는 분명히 들었어. 이건 우리가 남몰래 간직해야 한단 말. 지남철은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히 있었지만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노루가 전한 뜻과 신선이 알려준 마음이 이 안에 담긴 듯 했지요. 그날부터 두 노인은 지남철을 장독대 아래 조심스레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장독 옆에 고양이 똥 있음이라 써붙여 사람들의 관심을 피했지요. 그러고는 예전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지게가 왜 이리 가볍던지 타고 내려오면 옷이 하나도 안 더럽고 손에 물집도 잡히지 않았어요. 장에 나갔더니 나무 한 짐에 쌀 한 가마니를 준다는 거예요. 에구머니, 이게 뭔 일이래요? 세상에, 내가 평생 이 값에 나무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밤 장독을 열어보니 쌀이 자루째에 가득 있었어요. 장독 속에서
아무도 넣지 않았는데 할아범과 할매는 눈만 껌뻑껌뻑 했지요. 할아범, 이거 혹시 지남철 때문 아닐까요? 그려, 이거 아무래도 그놈이 뭔가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두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이 기이한 일들을 남몰래 간직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날들이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3장 지남철이 부른 기적 같은 나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범이 늘 가던 장터에 나무짐을 내다 팔려고 나서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장돌뱅이들이 몰려들어 이거 놔주세요. 제가 살게요. 하고 서로 손을 내밀었어요. 어이쿠, 나무 한 짐에 쌀 반가만이라니.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에이, 요새 나무 귀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쳐드릴게요. 팔면 팔수록 더 벌고 장에서 돌아올 땐 꼭 장바구니가 무겁게 찼지요. 처음엔 두 노인은 그저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범,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도 나무 한 짐 팔고 왔더니 장독 속에 쌀이 2대나 더 있었어요. 맞아. 오늘은 심지어 장에 안 나갔는데도 쌀자루가 하나 늘어났어. 그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할매가 장독 옆을 쓸다가 바닥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주워보니 동전도 아니고 은전도 아니고 반짝반짝 황금이었어요. 아이고야, 이거 금덩이 아니에요. 내 평생 이런 걸 어디서 봐요. 그날부터였어요. 장독 옆, 마당 돌틈, 부뚜막 밑, 심지어 집신 속에서도 자잘한 금덩이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지요. 마치 땅에서 복이 솟는 것 같았어요. 할아범은 지남철을 꺼내어 조심조심 바라보았어요. 바늘은 여느 때처럼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뭔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할멈, 이놈이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복덩이야, 복덩이. 두 노인은 처음에는 놀라고 다음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욕심을 내거나 들켜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멈출까 무서웠지요. 하지만 놀란 건 노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노인들 집에 요새 뭔가 있대. 맨날 보리죽만 먹던 분들이 쌀밥에 무말랭이 무침까지 해드신다더라. 옷도 깨끗해졌고 새 집신에 수세미 빗자루까지 들었더라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수지 맞았대 하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산속에서 봄을 캐왔다더라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두 노인은 꿋꿋했어요. 자랑도 하지 않고 감추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아침엔 나무하러 가고 저녁엔 장독 옆에 앉아 쌀을 덜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두 노인은 마음을 먹었어요. 하라범, 우리 이렇게 얻은 복 혼자 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만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냐. 저 아래 사는 홀몸 영감도 매일 고구마죽만 드신다던데. 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옆집 아이에게는 새 고무신을, 뒷뜰 할머니께는 두부 한 모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지요. 쌀값이 내려서 좀 남았소이다. 장에 갔다가 헐값에 얻었지요. 드셔보소.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원래도 인심 좋던 노인들이었지만 요즘은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거든요. 그 덕분에 마을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로 돕는 손길이 늘고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지요. 하지만 이처럼 좋은 일이 오래가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소문을 시샘한 한 이웃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긴 복의 시작이자 시험의 날이 될 줄은 두 노인도 몰랐어요. 4장 이웃의 욕심 빌려준 지남철. 마을 어귀 굽은 소나무 옆에 사는 복순 할멈은 소문 듣기에 귀신이었어요. 누가 뭘 먹었는지, 누가 어디 갔는지, 누가 누구랑 말했는지까지 줄줄 꿰고 있었지요. 그 복순 할멈이 요 며칠 사이 한 가지에 푹 빠졌어요. 바로 산골짜기 노부부 집의 이상한 변화였지요. 아니, 쟤들 봐. 어제도 쌀 한 가마니 들고 왔고, 그제는 부뚜막에 새 솥이 생겼고, 오늘장에 가는 집신 바닥이 금실로 박혀있더만. 복순 할멈은 괜히 뒷골이 땡겼어요. 내가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왜 저 사람들은 살림이 나아지는 거야? 응? 분명히 뭔 수작이 있어. 그날 저녁 복순 할멈은 커다란 고가를 눌러쓰고 노부부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조기 2마리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지요. 아이구야, 이게 누구신가? 우리 마을 착한 노부부 아니신가? 할매는 반갑게 맞았고 할아범은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지요.
막걸리 잔이 돌고 조기를 안주 삼아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질 즈음 복순 할멈은 슬쩍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집안이 아주 복덩이처럼 변했어요. 그게 말입니다. 혹시 뭔가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노인은 쿡쿡 웃기만 했어요. 아이, 무슨 비밀이요. 그냥 하늘이 복을 준 게지요. 하지만 복순 할멈은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두고 다시 찾아오고 때론 물을 떠다 주고 때론 고구마를 쪄다 주며 살살 구슬렸지요. 할매야, 나도 살림이 어렵다. 나도 좀 살자. 그 지남철이라는 거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하루만. 처음엔 단호히 거절하던 두 노인이었지만 몇 날 며칠 정성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무엇보다 할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아범, 우리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빌려주고 다시 받자고요. 결국 지남철은 작고 헝겊으로 싼 보퉁이에 담겨 복순 할멈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복순 할멈은 기가 막혀 코가 막혔어요. 이걸 그냥 둬서 뭐해. 어디 한번 써보자. 복순 할멈은 지남철을 들고 장독대 및 부엌 손 및 마당 돌틈에 묻었다 꺼냈다 손을 쥐었다 올렸다 하며 뭔가 얻어낼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지남철 바늘이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쌀도 안 나오고 금도 안 생기고 바람 한 점도 안 부는 것이었지요. 뭐야 이게, 나한텐 왜 안 되는 거야? 복순 할멈은 짜증을 내며 지남철을 큰 소리로 내동댕이 쳤어요. 에이, 쇠붙이 주제, 왜 나한텐 안 되냐고? 그날 밤 지남철은 조용히 빛을 잃었어요. 바늘은 멈췄고 금빛은 사라졌고 기운은 바닥까지 꺼져버렸지요. 다음 날 두 노인은 할멈의 집을 찾았어요. 저기 그 물건 돌려주시겠소? 복순 할멈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는지 강아지가 물어갔는지. 할아범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할매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잃어버린 건 그럴 수도 있지요. 두 노인은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집안의 쌀자루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장독에서 나던 금빛도 사라졌고 돌틈에 숨어있던 은화도 자취를 감췄지요.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고
집시는 다시 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노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멈, 우리가 얻은 복은 그만큼이면 충분했지요. 우리 살림이 예전보다 나아졌으니 된 거지요. 맞아요, 할아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해요. 두 노인은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전히 마음만은 풍족한 집이었지요. 5장 다시 돌아온 노루의 자비. 지남철이 사라진 뒤 두 노인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마당의 금빛은 사라졌고 장독의 쌀도 이젠 매일매일 조금씩 덜어 먹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두 노인은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웃음도 잃지 않았고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할아범, 우린 다시 나무 해다 팔면 되지요. 그래, 예전에도 잘 살았고 지금도 괜찮네. 그 말처럼 두 노인은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돌아와선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사발을 나눠 먹었어요. 밤이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지요.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욕심내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이야. 복이야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사람 마음은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두 노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이상한 소문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주 집을 찾아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두 노인은 여느 때처럼 마루에 나와 마른 가지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까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깍, 깍, 깍. 처음 노루가 왔던 그날처럼 느티나무 위에서 까치가 요란하게 울었지요. 할아범은 고개를 들고 할매는 조용히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혹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 가장자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스르륵 나타났어요. 바로 그 노루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커 보였고 눈빛은 더 깊었고 발걸음은 더 단단했지요. 노루는 조용히 두 노인을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까딱까딱 했어요. 그 모습에 할매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할아범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이번에도
무슨 뜻이 있으신 거겠지요? 노루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예전처럼 산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두 노인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노루를 따라갔지요. 노루는 말없이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한참을 걸었어요. 그 길은 처음 지남철을 받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요. 바위도 없고 나무도 덤불도 없는 평평한 빈터 한가운데서 노루는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톡톡 치고 바람을 향해 코를 훌쩍였어요. 그 순간 바람결에 희미한 연기처럼 하얀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전 꿈속에서 만났던 신선이었지요. 신선은 말없이 두 노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다. 복을 얻었을 때 자랑하지 않았고 복을 잃었을 때 원망하지 않았지. 그것이 진짜 사람의 품이지. 지남철은 사라졌지만 너희의 마음속 바늘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구나. 그 말이 끝나자 땅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솟아올랐어요. 그것은 지남철이 아니었어요. 노란 황금잎이 가득 담긴 광주리였고 하얀 쌀이 넘쳐나는 항아리였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약초와 깨끗한 샘물이었지요. 신선은 말했어요. 이 복은 너희의 마음이 기운 것이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노루는 마지막으로 두 노인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산속으로 걸어가 사라졌어요.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이후로 두 노인의 집엔 다시 웃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남철이 있지 않아도 마당에서 복이 솟았고 장독에서 쌀이 나왔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두 노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샘솟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노인을 산신령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 불렀어요. 누구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집을 찾아가 조용히 조언을 들었고 노인들은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지요. 두 노인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잠이 들듯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집은 오래도록 복의 집으로 불리며 마을에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까치가 깍깍 울고 노루가 숲속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하지요. 착한 이에게는 언젠가
복이 찾아온다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